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신규 아파트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에 뭐 구축을 팔고 들어가서 잔금을 치르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신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놓는단 말이죠. 그 전세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 대전에서도 지금 한 만여 채 이상 현재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입주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입주가 되어 되는 그런 그 지역에서는 그 전세 매물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신축 아파트를 그 분양받은 상태인데 그분이 말하자면 그 임대인이 되겠죠. 그런 분들과 그런 물건을 가지고 전세 계약을 할 때 매우 불안하잖아요. 예컨대 일반 그 아파트라면 구축이라면은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을 해서 그게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또 그 물건을 대상으로 근저당이나 이런 대출이 없는지를 확인이 가능한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입주를 해야 될 당시에는 신축 아파트 경우에 등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는 그 시리얼이라고 해서 아마 LH에서 그 각종 그 전세 대출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출도 그 저 주택 관련 대출도 많이 해주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LH가. 그래서 LH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해서 이 만화를 그려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이렇게 전세계약,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을 때 임대차 보호는 될 건지, 또 전세 대출도 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신축 아파트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 그림대로 보통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그 관련된 주체들을 보면은 시행사, 건설사죠. 건설사가 있고, 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집주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바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가 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잠깐 우선 설명을, 이 배경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시행사, 그 건설사는 물론 시행사와 시공사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시행사로 이해하기 쉽게 통일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분양을 그 선분양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다 지었는데 모든 건축물은 사용 승인, 말하자면 준공 검사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다 살펴본 다음에 오케이 좋습니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공 검사예요. 그러고 나서 일괄적으로 그 예컨대 뭐 1000세대 아파트나 1000세대 모두를 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내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냐면 최초로 등기 내는 것. 건물이 있었을 때, 토지가 있었을 때 마찬가지. 그 최초로 등기를 내는 행위를 보존 등기라 그럽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이것도 새로 생산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필요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잔금을 치르고자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전세 계약할 당시에는 당연히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죠. 그런 상태라면 시점상 그렇죠. 사용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는 아직 된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이러면서 전세 계약을 통해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집주인은 이렇게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시점에 가서 잔금 납부 시점이 다 같아요. 전세대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행사에서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잔금이 납부가 되면 입주가 가능해요.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 가능하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입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완납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입주는 가능해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아파트 호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보통 잔금 납부 이후에도 소유권 한 뭐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결의가 있냐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 아니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어떠한 사항을 유념해야 될 것인가를 다음 화면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주의할 것이 자, 임대인은 과연 진짜 집주인이 맞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볼게요. 그 그림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은 전매를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허용을 안 했는데 제도를 좀 풀어서 규제를 풀어서 전매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제3의 소유자를 정해가지고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집주인은 이제 이 사람이 되겠죠. 진짜 집주인이라 부를게요. 그랬을 때 세입자인 우리는 전세 계약을 최초 수분양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해서 그 분양권 인수받은 진짜 집주인이라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왕왕 최초 분양자가 나타나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 집주인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분양권 전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요즘 많습니다.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파트의 진정한 수분양자인지 진정한 분양자인지 진정한 집주인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확인하는 방법이 공급계약서라고도 하고 분양계약서라고도 하고 그래요. 어떤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그 나와 있는 인적사항과 그 진짜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꼼꼼히 특히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꼼꼼히 대조해서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 당사자가 서로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이 집주인, 임대인은 문제없이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잔금을 치르지 아니하면 입주할 수가 없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다음 화면 보시죠. 지금 보십시오. 잔금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입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분양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시행사하고 같이 확인해야 돼요. 이 몇 동 몇 호 무엇이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지 이건 확인하고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 다 확인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걸 요구할 거예요. 다 요구하면 돼요. 또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 없어야 되고 잔금 납부가 다 되어 있는지 또 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갖추고 있는지 잔금을 실제로 납부하고 등기하는지 관련 서류 요구하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관련 서류가 뭐 있겠습니까? 잔금 납부 필증이라는 게 있어요. 잔금 납부 필증.
또는 그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등기 접수증,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이 안 되면 계약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계약금도 걸으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다 확인합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들끼리 계약할 때 잘못하면 이러한 실수를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 집주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가압류, 이 분양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수 없고요. 입주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특약사항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계약할 때,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불행한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어떠한 특약을 걸었는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죠.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될, 그 명기해야 될 특약사항은 이겁니다. 잔금 미납, 또는 여기에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것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등 임대인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타 문제 발생 시에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매우 불행한 사태죠. 하지만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거. 그런데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이러한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법률적으로도 이 특약사항이 매우 중요한 트리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입자 여러분들이 승소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것이 바로 특약사항이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화면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가 없잖아요.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약하는 거니까, 전세 계약하는 거니까. 등기가 없어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도 확인했고, 미등기 주택도 전세 자금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사용 승인,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가 아니고 사용 승인이에요.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등기가 나고 1년이 지나가 버리면 이거 아니어도 그냥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등기가 없는 경우에, 등기가 1년 이내에 등기를 안 했을 때 이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행별로 조건 및 제반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보통 신축 들어가면 4, 5억 있어야 되잖아요. 대출 전에 은행하고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하고 미리 사전에 상의해서 대출 딱 맞춰놓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은행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전세 대출 입금할 때 원래 이 분양자한테 직접 입금을 해주고, 아니면은 이 회사에 입금해서 잔금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많이 있긴 한데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미등기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를 받나? 결론적으로 받습니다. 우리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가 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주거용도예요. 주거용도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을 한다. 이 법이 적용 대상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러한 요건이, 이제 요건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요건이 충족하면 소위 말하는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이후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등기 전이라 할지라도 실제 거주하셔야 되고요, 세입자가. 그리고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내가 4억이다, 5억이다, 전세 보증금 그렇다면 최소한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특약에다가 또 약속을 하나 더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조건도 달고, 또 불안하시면 전세 보증보험도 든다. 이걸 미리 특약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등기가 없더라도 불안하게 계획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복잡하다 그러면 제가 뭐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능하면 중개사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개사가 실수를 했다? 뭐 실수를 한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실수를 했다 그러면 중개사가 여러 가지 재반 여건 사항들 처리해 줘야 되고, 뭐 심지어는 비용도 부담해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중개사들이 처리하니까요. 가능하면 이런 경우 중개사한테 맡기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대전의 경우에 한 만여 채가 현재 입주 시점인데 한 14,000세대 돼요. 입주 시점이니까 미입주가 되고 있어 잔금 치르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전세를 받아서 이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 잔금을 치르고자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세입자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할까 고민을 좀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뭐 자세한 사항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중복되는 사항은 중복되는 사항대로 일괄해 가지고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댓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께 늘 도움이 되시길 전 늘 소원하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가 밀도 있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이, 그리고 또 댓글이 저에게 큰 콘텐츠를 만들 때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